봄을 맞아 등산객이 늘고 있습니다. 등산 전 기억해 두시면 좋은 안전산행법 전해드립니다. 최근 개물림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산책 시 주의사항을 짚어봅니다. 청년창업농과 농림부 간 정착지원금 사용처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요즘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준비 없이 무턱대고 산에 올랐다간 다칠 수도 있습니다. 등산 전 기억해 두시면 좋은 안전산행법 권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21일 대구 비슬산을 찾은 60대 등산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20일에는 구미 금오산 정상에서 50대 등산객이 심정지로 숨을 거뒀습니다. 봄을 맞아 산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면서 안전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봄철 산악 구조 건수는 7,429건. 가을철 다음으로 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조난사고가 30%로 가장 많고 실족 추락 25%, 개인질환 12% 순입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길로 다니고 위치 표지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직 일교차가 큰 만큼 여보로 등을 챙겨야 합니다. 지정된 등산로를 산행하셔야 되며 해지기 전에 하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산행 중 마지막에 보았던 표지판이나 특이 지점을 기억하시는 것도 구조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겨울 동안 근육과 관절을 잘 쓰지 않아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가벼운 충격에도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당한 난이도의 코스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그 심장계통이나 호흡계통에 무리 있으신 분들이 또 갑자기 또 너무 급하게 또 이렇게 급한 산을 올라가시다 보면은 심장이나 또는 폐에 많은 그런 지장을 줘서 충분하게 밑에서 준비 운동 하시고 심박동수를 어느 정도 좀 올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기억하면 봄나들이 더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날이 한층 따뜻해지면서 반려견과의 산책, 나들이 객도도 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맞물려 개물림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킨다면 개물림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데요. 권수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11일 부산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주민이 대형 반려견에게 중요 부위를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안동에서도 목줄이 풀린 개가 주인과 주민 3명을 공격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반려견의 야외 활동이 잦아지고 나들이객들도 늘면서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로 119 구급대 도움을 받은 환자는 6,883명, 하루에 6명꼴입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5월에서 10월에 20% 더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견주와 나들이객 모두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맹견의 입마개를 씌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견주는 리드줄을 짧게 잡고 사람이 많이 지나갈 땐 옆으로 물러서서 줄이 풀리지 않도록 잘 잡은 채 서 있는 게 좋습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은 아이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만지고 싶고 얘가 안전하다 판단해서 만지고 싶더라도 손을 절대 개 머리 위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아래쪽으로 개를 최대한 자극시키지 않는 방법에서 이제 스킨십을 시도를 하시고요. 특히 개들끼리 싸움이 붙었을 때 사람이 이를 막는다고 손을 가져다 대면 바로 물릴 수 있습니다. 물을 끼얹는다든지 옷가지를 던져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사이 거리를 벌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올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견주가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다치게 했을 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등산이나 산책 시 유기견이나 들개를 만나게 된다면 절대 뛰지 않고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거리를 벌리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개에 물리게 된다면 흐르는 물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에 물리게 되면 흐르는 물에 먼저 소독을 먼저 할 필요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개 체액이 묻은 거를 먼저 제거를 하고 병원으로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전문가는 무엇보다 타인에게는 만지지 않고 눈으로만 예뻐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경주시의 택시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시민과 택시업계 종사자가 참여하는 시민소통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다양한 의견과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경주시의 택시요금 체계는 시내 가장 중심지인 신한은행을 기점으로 반경 4km를 벗어나면 전체 요금에 대해 할증 요율이 붙고 자정 이후 야간에도 할증이 적용되는 복합 할증 제도입니다. 이 복합 할증 때문에 택시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주역에서 하이커까지 오는데 택시비가 한 28,000, 3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서울에서 경주까지 오는데 뭐 3만 얼마인데 경주 안에서 경주로 가는 데가 이렇게 많이 비싸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거리상으로 비슷한데도 행정 단위가 달라 할증 요금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용방동은 아무것도 없이 4km 넘는데도 할증 안 받고 우리는 왜 받아요? 경주시? 왜 그렇죠? 택시업계 종사자들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에 업계에만 일방적인 손해와 양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터미널에 들어가는데 40분, 50분 걸려가지고 손님 한 분 태우고 나오면은 2,800원짜리가 거의 수록합니다. 그러면 12시간 해봐야 하루에 돈 7만 원, 8만 원 벌어가지고 기름값 3만 원, 4만 원 빼고 하면 실제로 없습니다. 할증 시간은 일반 노동자들은 학교에 일을 하시면 8시간 이후에 1.5, 2.0을 받죠. 우리는 그런 거 받은 바가 없습니다. 상호 토론이 이어지면서 개선 방안도 나왔습니다. 택시 영수증을 보여주면 사적지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복합 할증 구간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택시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교통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의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쓰레기 산의 실태 전해드렸죠. 이번에는 문경입니다.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의회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경시 의회는 지난 4월 26일 신기동의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승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며 문경시의 승인 불허를 촉구했습니다. 신기동 주민 역시 사업 승인을 반대하는 탄원서에 7천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면 또 한번 재고의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전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산업 폐기물입니다. 단 한 치의 땅도 양보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신기동 쌍용 양의 뒤편 야산 14,900제곱미터에 하루 약 1,000톤을 처리하는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겠다며 문경시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1km 주변에 분진, 소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연탄 레미콘 공장, 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소각 매립장 등 10곳 이상이 있다며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폐기물 사업 신청 업체도 난감해합니다. 사업체든 일반 가정이든 어딘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누군가는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정돼 폐기물 처리가 되고 현재 문경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내 사업 승인 여부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최대한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제 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문경시는 지난 2016년 이후 6건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모두 불허해 일부는 행정소송 중입니다. 갈 곳을 잃은 폐기물 최종 처리.
문경시는 사업 승인을 두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농지 불법 사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에서 장사를 하거나 단순히 물건을 쌓아놓는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김신혜 기자의 보도 잘 보셔야겠습니다. 안동의 대표 관광지인 하회마을.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이 아닌 전동차를 빌려주는 영업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농지의 용도를 바꾸지 않고 장사하는 것은 농지법상 불법입니다. 영업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누가 그래요? 모르셨어요? 몰랐는데요? 근데 2017년에 이거 걸리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때 벌금 다 냈는데 왜요? 벌금 내고 그냥 영업하시는 거예요? 예, 왜요? 거듭되는 질문에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니, 기자들하고 얘기하면 지겨우니까 갈 것 같아요. 또 다른 곳입니다. 제 주변으로 건축 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붕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에 물건을 쌓아둘 때에도 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허가 없이 쌓아둬서 지난해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본인 이 건설 자재를 둘 데가 없으셔서 이제 농지에 잠시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도록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결국 검찰에 고발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안동시가 적발한 건수는 모두 30여 건. 대부분 주변 민원과 1년에 한 번 하루 동안 시행하는 시군 교차 점검으로 단속한 결과입니다. 안동시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합니다. 단속 인원이 적다 보니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농지 전용 제도를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런 농지 전용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게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속과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데다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 실제 농지 위 불법 사례는 더 많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청년들의 농종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면 3년간 매달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데요. 지난해 일부 청년들이 지원금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자 최근 정부가 지원금 사용처를 제한하면서 지원받던 청년들이 불만과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년 창업농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 최근 불만의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에게 매달 지원되는 영농 정착 지원금 직불 카드를 일부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청년 창업농들이 지원금으로 명품 가방과 수입차 수리비 등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부 업종에 대해 사용처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이나 유흥주점, 귀금속 매장, 부동산 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에서 최근 대중교통비와 통신비, 온라인 거래까지 제한 범위가 확대되자 청년 창업농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인터넷 상거래가 무슨 문제가 되나요? 인터넷 상거래로 명품을 구입했습니까? 수입차 수리했습니까? 인터넷 상거래가 무슨 문제가 됐기 때문에 금지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거래를 통해서 명품을 살 수 있어요. 당연히 살 수 있죠. 근데 전부 다 그랬나요, 저희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몇몇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다 인터넷 상거래가 막히냐 이거예요. 얼마 전에는 택시비 사용까지 막히면서 일부 청년농들은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택시를 타고 들어왔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4월 1일자부터 막혔다는 거예요. 왜 택시를 막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달 초에는 이행 점검을 이유로 정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시행 초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생계비, 생활자금으로 쓰는 건데 뭐 교통비는 사실 이제 합리적이잖아요. 카드사에서 이제 지원 시스템상 도저히 이거는 자기네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뭐 답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처음 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이 일제 점검도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 점검 결과를 봐서 이제 뭐 완화를 하더라도.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1,600여 명의 청년 창업농을 지원합니다. 영농 정착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씩 3년간 지급합니다. 예산은 국비 70%, 도비와 시군비 30%로 사업 지침과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각 시군에 지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책 결정과 교육, 관리 등의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현장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돈은 거기에 아직까지 뭐 의무조항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그 사업이라든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갖고 직접 실태 뭐 이행 실태 점검은 안 나가지고 그거는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돼 있어갖고 지침에 저희들이나 농림부가 직접 그 이행점검 상황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청년 창업농과 대면하는 지자체는 문의사항은 많지만 즉각 대응이 어려워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바로바로 잘 내려오는 편입니다. 저희한테 방향 그렇지. 청년들은 이제 뭐 시군에 물어보고 싶어도 시군에도 이제 뭐 지침상 내용밖에 설명 못 해주고 자세한 건 다시 물어봐서 알려주고 이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1,200여 명을 선발해 지원했습니다. 2년 차인 올해는 1,600명을 선발했습니다. 관리 중심의 행정으로 청년 창업농들이 더 불편해하고 있는 현실. 영농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자는 사업 취지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매장이 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유통 과정을 줄여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경북 청도의 한 농산물 직거래 매장입니다. 청도에서 갓 재배한 사과와 딸기, 미나리 등 지역 특산품들을 주로 판매합니다. 지난해에는 청도 전체 로컬푸드 매장 가운데 매출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대구를 비롯해 인근 지역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 나오면 이제 날짜가 다 찍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넣은 거 바로 살 수 있으니까 영 싱싱하죠. 현재까지 청도에 문을 연 로컬푸드 매장은 모두 5곳.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매출액은 6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보다 2.5배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소비자들은 출처가 확실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매할 수 있고 지역 농가들은 물류 비용을 줄이고 판로를 확보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경 50km 내에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청도적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는 물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농가들은 매장 CCTV를 원격으로 보면서 농산품들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가와 또 소비자 간에 서로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산동 지역에 일개소를 더 확대를 해서 청도군 농산물 판매에 또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포장, 유통이 한 번에 이뤄지는 농산물 직거래가 지역 농가 소득 창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차량이 갑자기 식당으로 돌진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고령 운전자의 실수로 드러났는데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이를 막기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를 둘러싼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폭탄이 터진 것처럼 식당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와르르 부서진 벽, 그 옆으로 식탁과 의자가 한데 나뒹굽니다. 지난 4월 21일 대구 동구에서
난데없이 차량 한 대가 도로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차에는 70대 운전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닌 단순 실수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노인운전 교통사고. 전체 사고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이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입니다. 사망사고 비율은 22%가 넘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제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정 연세가 넘으면 반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노인 자체가 여러 가지 또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연세가 많이 되면은 그러고 수족도 쓰기가 불편하고. 저도 나이가 드니까 조금 판단력도 흐려지는 것 같고 제 어르신도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좀 운전하는데 조금 자꾸 이렇게 딴 생각도 하시고 그래가 사고도 나고 그랬거든요. 능력이 있으면 없는지 몰고 다닐 수 있는데 굳이 그걸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건 반대예요. 저도 그 안전교육 시험을 쳐봤지만은 학기 하나 보면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골은 도시보다도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에 접어든 지 이미 오래.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3년으로 줄였습니다. 면허를 반납한다면 몇 살 정도가 적절할까요? 65세는 너무 일찍 고 그렇잖아요. 한 70. 저 사고가 많이 나니까 나도 자진 반납했는데 내가 볼 때는 한 70세 이상 반납하면 좋겠어요. 면허를 반납하면 그에 맞는 추가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교통비나 작은 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리던 걸 못하게 되면 좀 한편으로는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 세금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혜택을 주면 안 되겠나. 제가 보기엔 한 30 정도. 그 일정 금액이 돼주면 좋겠네. 그래야지 노인들이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반납 대신 적성검사나 교육 등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해도 안 되겠나. 그래도 되지 싶어요. 3년 동안에 큰 변화가 물론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별로 없다고 봐요.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 도로 위 안전을 지키면서 고령자들의 이동 편의도 챙길 방법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지난해 12월 중단한 경주 금령총 발굴 조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발굴 재개에 맞춰 금령총 금관과 금허리띠도 전시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주 대릉원내 고분의 하나인 금령총. 아름다운 금방울이 출토돼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4년에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발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94년 만에 다시 발굴이 시작됐고 12월에 중단됐다. 최근 2차 발굴 조사가 재개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확인하지 못했던 호석, 즉 봉분 주변에 두른 돌의 완전한 형태와 무덤 내부까지 발굴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금 일제강점기 자료공개 사업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미정리된 자료라든가 보고서, 사진 이런 것들 지금 다시 재정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매장 주체부 내부에 대한 조사를 좀 더 보강을 하고 지금 봉분 주변을 제토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호석열 그리고 호석 주변에 있는 부가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좀 추가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올해 8월까지 이어지는 금령총 재발굴 조사로 신라 무덤에 대한 새롭고 흥미로운 결과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물관은 금령총 재발굴 조사에 맞춰서 금령총에서 발굴된 금관과 금허리띠를 특별 전시합니다. 금령총 금관은 천마총이나 서봉총, 금관총에서 나온 머리띠보다 크기가 작고 다른 금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분옥 장식이 없습니다. 금허리띠도 다른 무덤에서 출토된 것에 비해 크기가 작아 어른이 아닌 어린이용으로 추정합니다. 장식이 화려하지 않은 점 또한 특징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올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21년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을 포함해 종합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특별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청 신도시 발전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안동과 예천 간 행정구역 불일치가 상행협력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동과 예천 통합론도 거론됐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은 지난 2017년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업 시작 9년 만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경북도청 신도시 발전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협의체는 경상북도와 안동시, 예천군 등 여성,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2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행정의 불일치 문제도 예천, 안동이 같이 있으니까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예천, 안동 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단일 생활권인 신도시 내 행정체계가 안동, 예천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양 지자체 간 소통의 장이 필요함에 따라 신도시를 조성하는 경북개발공사도 편의시설 조성, 인프라 사업 진행에 있어 안동시와 예천군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예천은 해주는데 또 안동은 왜 안 해주느냐. 안동은 해주면 두 개를 똑같이 할 수도 없고 운영 문제라든지 유지 관련 문제 이런 게 제가 좀 걱정이 돼요. 행정구역 불일치 해결 방안과 광역교통망 확충 문제, 안동 예천 구도심 공동화, 부족한 인프라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예천과 안동의 기존 도심의 많은 공동화 현상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다. 다른 또 문제점이나 정주 여건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 조성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안동과 예천의 비효율 행정 처리도 지적됐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일들을 정리를 해나갔을 때 그래도 우리 시대에 만들 수 있는 그래도 최선의 어떤 해결책들을 제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어서 도청 신도시 유치 과정부터 우려됐던 안동과 예천의 지역 갈등, 안동과 예천 경계에 자리 잡은 도청 신도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면서 안동시와 예천군의 통합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발전협의체에 이어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안동시와 예천군 그리고 경북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정책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대구 지역 CCTV 관제사들이 이틀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CCTV 관제사들은 대구 지역 8개 구청과 군청에 공동 실무 협상 제안을 받아들여 일단 3일 오전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5일 서구청에서 열리는 공동 실무 협상에서 임금 체계와 전환 시기 등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워져 음식물 보관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5월에 식중독에 걸린 환자 수는 모두 4,077명으로 4월에 비해 2배가량 많습니다. 식중독균은 상온에서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은 깨끗한 물로 꼼꼼히 씻어서 먹고 음식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놔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A형 간염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1월부터 4월 말까지 A형 간염에 걸린 환자는 3,5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A형 간염은 환자와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음식 등을 통해 걸리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은 익혀 먹고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A형 간염 항체가 없을 확률이 높은 30, 40대의 경우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구 지역 개별 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8.54% 올랐습니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 주택은 모두 14만 9,671개호로 평균 가격은 1억 6,100만 원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수성구로 지난해 대비 13.82% 상승했으며 달성구는 5.39%로 상승폭이 가장 낮았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구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구군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문경 찻사발 축제가 문경세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전 축제와는 달리 형식을 탈피하고 관람객 중심의 참여 소통 축제로 진행됩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찻사발은 오랜 시간 우리와 같이 해온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다양한 모양과 이를 빚는 도공의 혼과 정신이 깃들어 있어 시대의 의미를 더해갑니다. 올해로 21번째 열리는 문경 찻사발 축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마련됩니다. 보완하고 완화시켜 가지고 진짜 관광객들이 보고 감동할 수 있는, 마음으로 흠뻑 뭔가를 찾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올해로 마감하면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체험 위주의 축제를 선보입니다. 쉬고 담고 권일다라는 축제 주제는 백두대간 청정지역에서 휴식하며 찻사발의 다양을 담고 과거의 길을 걷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무대인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 주변은 작품 만여 점이 전시되고 도자기 생산 과정과 체험, 다양한 차를 무료로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의 찻자리 체험, 사기장의 하루, 도자기가 구워지는 1250도를 의미하는 플래시몹 1250 등은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 선보입니다. 아울러 도자기가 전국 팔도로 팔려가는 모습을 재현한 등금장수 퍼레이드도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는 기존 축제 명칭에서 전통을 빼면서 내빈이 주인이 아닌 관람객이 중심이 되어 축제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준비하였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세트장의 궁궐과 전통가옥, 주막거리와 난전은 찻사발과 함께 아련한 옛 정치를 흠뻑 느끼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경북 영천은 별을 관측하기 좋은 도시죠. 다른 지역보다 건조한 날씨 덕분에 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요. 만왕권 집회도 도안돼 있는 천체 망원경이 있는 곳도 바로 영천입니다. 어른들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고 아이들은 별빛 아래 꿈을 키울 수 있는 곳. 별의 도시 영천을 이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천은 비 오는 날이 적고 연간 일조량이 많아 별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습니다. 1124m 높이의 영천 보현산에는 우리나라 천문 연구의 산실인 보현산 천문대가 있습니다. 보현산 정상에 있는 천문대 외에도 보현산 자락에는 별에 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관과 천문과학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VR 등을 통해 실제 우주에서 겪을 수 있는 짜릿한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천체 망원경으로 우주의 모습을 직접 관측할 수 있습니다. 별과 어우러진 숙박시설도 갖춰져 별빛 아래 잠드는 낭만적인 추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보현산 일원에서는 천문 우주과학축제도 열립니다. 제16회 보현산 별빛 축제가 6월 14일부터 3일간 요 보현산 천문과학관 일원에서 원시 별의 탄생과 진화라는 주제로 재미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축제도 즐기시고 행복한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어릴 적 쏟아지던 별빛의 추억을 되살리고 아이들은 무한한 우주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곳. 별의 도시 영천이 새로운 별빛 여행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영양군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산나물은 얼마나 신선할까요? 여러 산나물을 직접 맛보고 살 수 있는 영양 산나물 축제가 2일 개막했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군청 앞 도로가 인파로 가득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양손에는 초록색 장바구니가 들려 있습니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영양 산나물 축제 현장. 두릅, 취나물, 고사리 등 다양한 종류의 산나물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너무 싱싱하고 산나물 향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너무 푸짐하고 인심도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많이 좋았어요. 칠곡 의용소방대에서 단체로 산나물 축제한다 걔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싱싱한 거 싸게 잘 산 것 같습니다. 산지에서 직접 재배해 신선도가 높은 데다 시식까지 해볼 수 있어 구경하던 관광객들도 발길을 멈춥니다. 몸이 아파서 산에 직접 캐러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 주로 사다 먹어요. 싸고 마음대로 골라 살 수가 있으니까요. 먹거리와 부대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먹거리촌에서는 산나물, 산약초와 함께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어서 풍미를 더합니다. 또한 3일과 5일에는 산나물 현장 경매도 진행됩니다. 맛과 향기가 뛰어난 풍성한 영양산나물인 만큼 즐거움이 가득한
프로그램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영양의 맛과 멋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영양 산나물 축제는 이번 주 일요일 어린이날까지 진행됐는데요. 특히 토요일에는 1월살의 높이를 상징하는 1219인분의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가 진행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소중한 추억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영양 산나물 축제 많이 오세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범어공원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공원 곳곳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철조망까지 등장했는데요. 범어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와 땅 주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권미경 기자입니다. 내년 여름이면 범어공원의 절반 이상이 개발 제한에서 풀립니다. 땅 주인들은 마음껏 땅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개발에 밀려 공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 사유지를 다 사들일 수 없었던 대구시는 한 가지 방안을 짜냅니다. 도로와 맞닿은 일부 땅만 매입하는 겁니다. 땅 주인들은 나머지 땅을 맹지로 전락시켜 개발할 수 없게 만드는 거라며 내 땅 위를 다니지 말라 급기야 철조망을 쳤습니다. 여기까지가 범어공원을 둘러싼 현 상황. 깊어가는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 대구시 관계자와 땅 주인,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쟁점은 사유지 맹지화였습니다. 20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을 알박기식으로 산다는 말과 또는 월 임차를 해서 임대료를 준다는 말, 이런 말 말고 왜 땅을 개발하기 어렵게 만드느냐는 항의에 대구시에서는 공원 부지에서 풀려도 법률상 다 개발 가능한 것 아니라며 알박기는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구 부분만 딱 싸드리고 그 안쪽은 맹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꼼수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렇게 꼼수를 부리자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전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원을 계속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지켜야 되고 우선 매입 지역의 토지 보상금을 현실적으로 올려달라는 요구에는 지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포함해 감정평가를 다시 하고 땅 주인들을 위한 상담 창구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감정평가사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십시오. 우리 범어동에 있는 주민들이 한 분 감정평가사를 하고 그리고 수성구청에서 한 명 평가해가지고 세 사람이 다시 한번 감정을 해보면 어떻겠어요? 하지만 정작 알맹이는 빠졌습니다. 땅을 사는 대신 빌려 쓰겠다는 제안은 흐지부지 거절당했습니다. 일단 철조망이라도 치워달라는 요청도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책위원회에 서로 연락하고 주고받는 사람들은 다 반대예요. 전부 공유자들이 지금 거의 한 500명 가까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언제 어느 세월에 가서 이렇게 그 허락을 다 받을지. 실효를 코앞에 두고 대구시가 부랴부랴 실마리 찾기에 나섰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공원 일몰제. 이제 시행까지는 겨우 1년 남짓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던 울릉공항 사업이 오랜 진통 끝에 본 궤도에 오릅니다.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되며 조만간 사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비행기가 취항하면 서울에서 울릉까지 1시간대에 갈 수 있습니다. HCN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의 10년을 끌어온 울릉공항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울릉공항 건설은 사업비가 당초 5,770억 원에서 6,330억 원으로 500억 이상 증가하면서 난항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지으며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고 울릉구는 바로 이번 주에 발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시작되면 2025년 상반기에는 울릉의 하늘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의 꿈이자 소원인 울릉공항 건설이 확정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늘길이 열리는 새로운 시대가 곧 눈앞에 펼쳐질 상상에 너무나도 벅찹니다. 공항에는 50인승 규모의 소형 비행기가 취항할 예정인데 서울에서 울릉을 가는 소요 시간이 현재 7시간에서 1시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전국이 1일 생활권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특히 응급 환자 발생 시 제 시간에 진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빨리 완공돼가지고 울릉 구민들이 일생활권의 경제적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바닷길에만 의존하고 있는 교통망이 하늘길로 확대되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울릉의 관광객 유치에도 그야말로 날개를 달 전망입니다. 특히 수도권 등 내륙 지역 관광객 유치 조건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울릉 관광 사업의 새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사동항 앞바다에 23만여 제곱미터를 메워 만드는데 울릉도 개척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울릉의 오랜 수건 사업인 하늘길 개척이 현실화하면서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안동시가 영국 왕실의 대를 잇는 안동 방문을 기념하며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던 길을 로열웨이 왕가의 길로 선포했습니다. 시는 26일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로열 관광 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관광객 1000만이 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주제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오는 5월 14일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요크공 앤드루 왕자가 안동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구 28 학생민주운동 정신을 담은 학생도서관이 동구 신암동에 들어섰습니다. 4층 규모의 건물엔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다양한 독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3층에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VR 체험실을 운영합니다. 특히 대구시립도서관 중 유일하게 학교 도서관과가 있어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해 작가와의 만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8 기념 학생도서관은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폐교된 신암중학교를 리모델링해 개관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와 경북 군위군이 자매 결연을 맺고 교류에 나섰습니다. 2일 수성구청 앞에서는 5월 2일 오이대를 맞아 군위군의 특산품인 오이 홍보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성구는 앞으로 군위군과 손잡고 농특산물 직거래를 포함해 각종 문화활동과 농촌체험활동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국제공항이 올해부터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탑승교 1개와 주기장 2면을 추가로 만들고 국제선 격리 대합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2022년까지 주차 빌딩을 짓고 공항 옆 호텔을 국내선 청사로 리모델링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대구공항 이용객은 약 400만 명으로 여객터미널 수용 능력 375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5월 6일까지 봄축제를 개최합니다. 경주 타워 앞 특설 무대에서는 난타와 플라잉, 드럼캣 등 넌버벌 6개 팀의 하이라이트 공연이 펼쳐지고 엑스포 주작대로와 선덕광장에는 민속놀이와 물총놀이, 낚시놀이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포토 콘테스트, 경주 타워 전망대와 솔거미술관 등 명품 포토존을 찾는 엑스포 포토 콘테스트도 열립니다. 경주시가 어업 질서를 바로 채우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해양복합 행정선인 문무대황호를 투입하고 동해어업관리단,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지도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조업구역 위반, 암컷 대게 등 불법 어획물 포획, 유통, 불법 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등입니다. 시는 불법 어업 행위 적발 시 관계 변명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주시가 SNS 운영에 활용할 캐릭터 힐리를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힐리 캐릭터는 기존의 경직된 정보 전달식의 시정 홍보에서 벗어나 친근감 있는 모습으로 시민 관광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힐리는 소백산을 직관적으로 형상화해 나무잎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산의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하트 모양의 요술봉 힐링봉은 휘두르면 몸과 마음이 3초 만에 힐링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캐릭터 힐리는 오는 3일부터 열리는 영주 선비문화축제에서 첫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